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 질문이 뭐냐면 300만 원짜리 카본이랑 알루미늄 최상급 장단점 차이 알려달라고 했어요. 네. 일단은 이게 좀 말하자면은 사설이 좀 많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대에서 지금 시점에서 알루미늄과 카본 차의 비교라는 게 조금 이 시대에 좀 동떨어진 이야기?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풀어간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300만원대 카본차와 알루미늄 최상급 좀 애매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카본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교가 좀 애매한데, 요즘에 이제 제가 커뮤니티들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몇몇 유튜버 분들이 최상급 알루미늄 차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평가들을 하고, 씨발 깜깜해라. 좋은 평가들을 하고 좋다고 막 이렇게 호평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돼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그런 분들 의견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보면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지금 사실 알루미늄에 대해서 지금 분들이 보면은 다 하급 재료다, 무겁다, 별로다, 이렇게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식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하죠. 근데 사실 알루미늄의 특성을 좀 먼저 알고 봐야 되는데 알루미늄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좀 잔진동, 잔충격 흡수 능력이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합금이라던가 내부 버티드 가공, 열 처리에 따라서도 그 편차는 좀 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루미늄을 제대로 만들었다, 좋은 파이프를 썼다라고 하면은 사실 알루미늄 프레임의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제 그 300만 원대 카본 차랑 알루 최상급, 300만 원대 카본 차라고 하면 아마도 완성차 가격 기준 300만 원대 스펙일 건데, 그렇게 친다고 하면은 300만 원대 스펙의 카본차 대충 봤을 때 아마도 300만 원대 카본이면은 뭐 105나 울테그라 정도가 될 거고, 뭐 휠은 어중간한 거 껴져 있겠죠. 그러면 카본, 알루미늄도 요즘 자전거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 이제 알루 최상급이라고 하면 뭐 스페셜라이즈드 뭐 알레 시리즈가 있을 거고, 또 뭐 대충 생각나는 게 캐넌데일 캐드 시리즈가 있고, 하나 또 뭐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진짜 이게 두서가 없네. 설명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최상급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리고 300만 원대 카본 완성차. 그런다고 하면 이 프레임이, 카본 프레임이 중급이나 상급 기종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급형이고 이제 입문용 정도 되는 그런 해당하는 그레이드의 카본인 건데, 아예 뭐 저가 카본이나 아예 이제 뭐 그런 카본은 아니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엔트리급 프레임이잖아요. 그렇다 치면 이 카본 자체가 충격흡수 능력이라던가, 뭐 이제 충격흡수 능력이라고 하면 잔충격이에요. 잔진동, 이런 이제 사람이 장시간 타게 됐을 때 느끼는 피로감, 그런 자잘한 바이브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걸러내는 흡수 능력, 그 다음에 차의 어떤 단단함,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힘을 받는 능력, 반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응? 예, 이런 어떤 그 페달을 밟고 차고 나갈 때 힘에 대한 그 추진력에 대한 그 리스폰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틀림 강성,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뭐 내구성, 이런 게 있겠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300만원대 카본차보다는 최상급 알루가 저는 낫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현존하는 최상급 알루미늄 차종들은 과거에 이 뭐랄까요, 어중간한 그 알루미늄 프레임들을 갖다가 명맥을 이어놓은 게 아니고, 나름 이제 상급 기종들, 상급 프레임들을 갖다가 이어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알루미늄들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알루미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고 탄성도 좋고 충격 흡수 능력도 좋고 리스폰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최상급 알루미늄 차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알루미늄 어떤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최상급 알루 차종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하고는 거리가 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같은 금액대의 자전거에서 카본이냐 알루미늄이냐 뭘 선택할 거냐고 따지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 금액대 최상급 알루차들이 사실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부드러워요. 잔진동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게도 준수하고. 일단 뭐 대본 없이 하는 말이고, 저도 이게 즉흥적으로 제목에만 생각해가지고 이게 좀 따져야 될 조건들이 좀 상당히 이게 부합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대답이 좀 우왕좌왕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주사가 없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해라라고 하면 저는 같은 조건이면 알루미늄 차를 사겠어요. 솔직히 최상급 알루미늄 같으면은 이제 같은 금액대라던가 아니면 해당 금액대 카본차 같으면 저는 카본차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단가가 200에서 300만원대에 들어가는 중급 기종에 속하는 이제 카본 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카본차를 가겠어요. 왜냐? 더 가볍거든요. 근데 만약에 300만원대 완성차인데 이게 이제 같은 금액대에 해당하는 알루 프레임의 울텔 그동계, 근데 알루미늄은 이제 기암급 알루죠. 알루미늄 등급으로만 놓고 보면, 근다 그러면 저는 알루미늄을 가겠어요. 완성차에 들어가는 완성차 금액 300만원짜리 기준 프레임보다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어떤 충격 흡수 능력이라던가 어떤 탄성,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무게는 비슷할 겁니다. 프레임 무게만 놓고 어쩌면 알루미늄이 더 가벼울 수도 있고, 근데 알루미늄이 주는 승차감이 있어요. 카본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엔트리 카본보다는 저는 알루 카본이 낫습니다. 일단 엔트리 카본은 승차감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상급 알루미늄보다는. 이제 그 밑에 등급들 입문급 저가대 알루미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금 또 달라요. 그 저가 알루미늄 프레임은요, 무겁고 든탁합니다. 그런 알루미늄들은. 그렇기 때문에 논외고요. 이제 가격대만 놓고 동일선상에 놓고서 이제 완성차 대 완성차로 이제 알루냐 카본이냐의 기준에서는 프레임의 단가와 프레임의 등급으로 이제 갈려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알루가 저는 좋죠. 카본 프레임이 기암급이나 중상급의 카본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나옵니다. 탄성, 충격 흡수 능력, 잔진동 흡수, 뭐 이런 능력이 일단 딸려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반발력 있게 잘 나가냐? 그건 조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카본 기술도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거까지는 저도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가성비로 놓고 보면은 사실 뭐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워낙 비싼 개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알루미늄이 고급 재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요, 이게 카본이 자전거에 적용되기 시작한 게 아마 90년대 후반대부터일 거예요. 그때 1세대로 카본 프레임의 자전거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2세대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카본으로서 유의미한 경량급의 프레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메이저급 어떤 세계 대회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상위 기암급 제품들군에 카본이 꼭 대세다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알루미늄이 대세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카본 프레임이 가지는 탄성이 하이엔드급 알루미늄이 가지는 성능을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단순히 카본으로 해서의 장점은 더 가벼운 무게를 뽑아낼 수 있고 더 유려한 디자인을 빼낼 수 있다 정도예요. 그 다음에 성형이 좀 더 자유로우니까 이제 더 유려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카본과 알루미늄의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볍기도 하고 새로운 재료니까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써보는 라이더 입장에서요, 선수나. 그리고 이제 회사들도 선수들에게 이제 일단 무게나 강성은 나오니까 이거를 일단 공급을 해서 시합을 뛰어보게 하는 거죠. 검증을 해야 또 팔 거니까요. 근데 이 하이엔드급 알루미늄들을 타보면은 자전거도 잘 나가고요, 가볍고 잔진동 흡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큰 충격도 이제 이게 좀 잘 공감은 안 가실 수 있는데 잘 받아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격을, 진동을 흡수해서 상쇄하는 그 어떤 그 주파수라고 해야 될까요? 진동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공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은 이제 저도 나름 알아보고 이제 들은 바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도 몸으로 느꼈을 때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알루미늄이 상당히 그 라이더가 느꼈을 때 편안합니다. 신체로 전해오는 피로도가 적어요. 승차감이 편해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 뭐 딱딱한 차, 무른 차, 그 다음에 뭐 좀 단단하지만 충격을, 짜잘한 피곤한 충격들을 잘 흡수해주고 차의 롤을 잘 잡아주는 차,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처럼 알루미늄이 하이엔드급 프레임들이 거기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어느 정도 큰 충격도 받아주면서 잔 충격도 이 진동 흡수나 상쇄하는 능력이 프레임이 먹고 흡수를 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뛰어난데 이 카본들이 이걸 흉내를 못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더 강하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이클에서의 알루미늄과 카본이 있고 MTB에서의 알루미늄과 카본이 있었는데 저는 MTB를 많이 탔었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컨트리를 상당히 그래도 많이 탔었기 때문에 그 어떤 충격 흡수 능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을 잡고 있죠. 이제 로드 같은 경우는 강성이 좋고 무게가 가벼우면은 좀 더 답을 내기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시대 기준으로는. 근데 MTB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요건들이 포함이 됐어야 됐기 때문에 하이엔드급 알루미늄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시대부터 알루미늄이 서서히 사라져갔냐면은 카본 튜빙을 할 때 이 원단이 흔히 소위 말하는 나노카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서서히 알루미늄이 힘을 잃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카본이 탄성이 티타늄하고는 또 살짝 다른데, 이 카본의 탄성도요, 지금 와서는 좀 헷갈리네. 그때 당시 이해가 완전히 딱 해갖고 머릿속에 있었는데 충격을 흡수하는 게 부드럽게 흡수를 해서 상쇄해가지고 흡수해서 없애주는 그런 충격 흡수가 아니고 약간씩 튕겨내는 식의 반발성을 가진 탄성이었기도 하고요. 승차감이 그렇게 그런 좀 안정감이 있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잖은 그런 느낌의 어떤 충격 흡수 그런 감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노카본을 들어가면서 알루미늄이 하이엔드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한 이유가, 나노카본 계열들의 어떤 요즘 말하는 이제 뭐 UD카본이랄지 굉장히 상위급들의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 카본 이 원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하이엔드급 알루미늄들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카본 파이프들이. 그러면서 이제 카본으로 무게는 더 가볍게 빼면서 하이엔드급 알루미늄들의 장점을 구현을 해내면서 승차감도 흉내를 내면서 디자인은 더 유려하게 뽑아낼 수 있고 디자인의 자유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차체들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카보를 어떻게 직조를 하냐, 어떻게 겹치냐, 어떤 방향으로 성형을 하고 어떤 원단을 어디다 적용하냐에 따라서 제조자가 원하는 힘을 받는 방향에 대해서 반응을 주는 거. 그러니까 뒤틀리는 방향, 힘을 받는 방향, 하중을 받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자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자유도, 그 제작의 자유도가 더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자인도 잘 뽑아낼 수 있고 무게도 잡을 수 있고 플러스 단가도 더 싸지는 거예요. 알루미늄보다.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것도 단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이 파이프들도 그때 당시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좀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요즘도 보면 콜럼버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알루미늄들에도 나름 명품으로 평가받는 파이프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그때 당시 유명했던 게, 지금도 여러분들 그 컴포넌트 파츠를 보면은 다들 아시죠? 대다차이 대다차이의 파트들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명품 알루미늄이었고, 이스턴 파이프,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파이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여기서 떠들면은 좀 민망해가지고 잠깐 쉬어갈게요. 이 주유기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이걸 영상을 찍어도 조금 덜 민망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제작의 자유도와 신용카드를 단가, 카드를 인식하고 사실 있습니다. 이 잠시만 원사 자체, 결제 재료비 금액을 자체는 확인해 주세요. 알루미늄보다 카드를 카본이 더 싸요. 조회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던가 인건비 때문에 카드가 그런 거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부를 쪽팔려라. 신용카드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카드 인식 중. 신용카드를 넣어 다른 카드 써야겠네요. 카드가 한도가 초과됐대. 어우 짜증나. 그래가지고 이 설계의 자유, 이런 단가 때문에 알루미늄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의 캐논데일의 캐드 시리즈, 뭐 스페셜라이즈드의 뭐 어쩌고저쩌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애들인데, 신용카드를 저는 카드를 이 프레임들은 인식하고 좋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장단점이라고 하면 그 결제 이게 금액을 지금 정리를 확인해 제가 주세요. 깔끔하게 못하고 있는데,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휘발유 주유가 내용 안에 다 들어갔던 것 시작됩니다. 같아요. 그 연료 금액대에 캡을 해당하는, 노란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알루미늄의 장점, 단점, 과정, 그 금액대의 카본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만약에 더 높은 금액대를 탄다 그러면은 굳이 알루미늄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냥 기암급 카본 타면 됩니다. 그냥 300만원대와 최상급 알루미늄 프레임은 금액대가 겹칠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걸 건데, 뭐 그 가격대 알루미늄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넘어졌을 때라던가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초경량 카본 프레임들에서 걱정하는 크랙이나 파손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다 정도겠죠.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주유 중입니다. 계속 주유해 주세요. 주유가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주유 중입니다. 근데 아까 주유가 라이브 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재미가 없어. 연료 캡을 닫아주세요. 그 전에 라이브 킬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 유튜브, 자전거 유튜브 라이브 하길래 몰래 숨어갖고 은닉에서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염탐만 하고 있었는데 주유건을 사람들이 꽤 있길래 나도 켜봤더니 연료 캡을 쥐뿔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름을 닫았습니다. 선택하세요. 뭐 할부? 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카드를 뭐 일단 조회 중.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잠시만 엉망진창 기다려 주세요. 어설프게 올라가겠네요.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뭐 좀 올려달라고 요청받았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답변 영상을 좀 찍어드렸어야 될 텐데 좀 늦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체인 스프라켓 청소하는 거에 대한 그걸 가지고
그냥 내일름 이렇게 주둥이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서 아다리가 한번 맞아줘야 됩니다. 자전거 닦을 건덕지 있고 여유가 좀 될 때 맞춰서 이렇게 찍어야 돼가지고 그 요청해주신 분은 좀 양해를 시간적인 그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혹시 이제 그 댓글로 봐주시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이 영상 저기 그 혹시 라이브 같은 거 혹시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 어떤 요일이나 어떤 시간대가 나을지 의견을 좀 주시면은 참고해서 주 1회라도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